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남 김영만입니다. 천자문으로 전개의 자형을 알아내자. 아, 여기서 자, 활자체를 보고 기본적으로 써놨죠. 활자체를 제가 보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 말고 우리가 이제 그 글씨를 좀 집자를 해서 변형을 하거나 좀 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이럴 때 집자를 해서 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죠. 자, 우선 그 한자 한자의 그런 조형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좌우 이렇게 그 균형이 중요해요. 균형이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화자에서는 중요하게 이제 설명드려야 될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도 이런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각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 각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비문을 쭉 찾아보시면은 금세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옆으로 짧게 하면서 많이 해서 이렇게 공간을 띄는 것도 보일 수가 있고요. 또 저처럼 이렇게 여기를 좁게 해서 좀 길게 하고 아니면 좀 긴데 뭐 각도는 여전히 벌리는 수도 있고요. 이 각도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보통 필수는 이거부터 하셔도 되고 이거부터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 잘못하다 보면 이쪽이 짧아지게 되면은 여기가 너무 이렇게 확 죽어버리는 그런 형태를 보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옷의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많이 우리가 틀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보통 그 부기 때 글씨를 보면 점을 하나로 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예요. 볼시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조금 오자 탈자 시비 없으려면 정확하게 쓰는 게 더 좋겠죠. 여기서 이제 요령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이렇게 똑바로 거의 이 선에서 물론 나가지만은 많이 안 나가는 조금 더 여기를 이렇게 해서 살짝 옆으로 틀어 오면은 공간이 이렇게 되니까 쑥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중심을 맞출 때는 이런 식으로도 맞춥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쪽 P자 부분에서도 이 쓰다 보면 이쪽 공간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칠게요. 이쪽 공간이 굉장히 방만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짧게 해도 되고 또 다른 형태가 되겠지만 여기를 좀 짧게 해서 이렇게 바짝 붙여 올리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공간이 여기가 더 이 좀 짧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건 그때그때 이제 좀 형태를 달리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도를 봤을 때, 자, 이제 활자에 보면은 초도는 다 이렇게 나와요. 활자제로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쓰여지는, 이제 붓글씨로 쓸 때는 이렇게 쓰여지는 그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초도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제 갈게요. 이 부분에서 보통 이 각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각도를 넓힐 수도 있고 수직으로 오게 똑바로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거의 11자로 이렇게 내려온 형태가 더 안정적이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 형태도 이렇게 좀 세워서 바짝 붙이면은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랬을 때 이 안으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나쯤 이렇게 살짝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살짝 이렇게 기울였죠. 이런 형태. 그리고 이제 나무 목자도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나무 목자 쓸 때 이 좀 가로액에 비해서 좀 쑥 올라오게 쓰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중심으로 봤을 때 보면은 뭐 별반 차이가 없죠. 근데 가로액을 많이 올라가게 써서 그런 느낌이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조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자, 이제 집자를 하는 거를 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형태를 찾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공부를 하시다가 막히시는 분이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혼자 해결 안 됩니다. 예, 항상 그 조력자의 도움이 있으면 훨씬 더
빠르고 쉽게 갈 수 있다. 자, 이것도 굉장히 변화가 무쌍하죠. 이게 화자 자체가 형태가 다른 형태로 바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예요. 그래서 에, 좀 크게 볼까요? 굉장히 재밌죠. 여기도 맞춰 놓고서 아래를 오히려 공간을 많이 시원하게 줬어요.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죠. 각도 보는 법. 저 이제 이렇게 표시가 나죠. 그렇죠? 제가 설명드린 게 그대로 더 나오죠. 자, 이쪽을 약하게 하는 수도 있고, 이건 좀 거의 이제 좀 쓰기가 가장 좀 안정적으로 쓰기 좋은 글씨 같아요. 이런 스타일이. 이건 조금 난해하죠. 이런 것도 그렇고.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는데, 자칫 잘못 따라 썼다가는 조금 그 조형 잡기가 너무 어렵지 않나. 안진경 빼고. 이런 것도 좀 재밌죠. 굉장히. 예. 위에서 그냥 팍 이렇게 이거 그냥 강하게 찍어 누르는 이런 느낌도 있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은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저 이제 제가 저한테 고르라 그러면은 조금 그냥 평이한 쪽으로 고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형태만 보는 겁니다. 필법은 이제 본인들의 필법 그를 가지고 구사를 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제가 앞에 썼던 부분은 굉장히 좀 길게 했지만은 각도는 굉장히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썼죠. 그래서 이 각도는 많이 넓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이거부터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죠. 그러고 나서 점의 크기를 결정하시면 되는데, 점도 여기는 좀 작지만 좀 크게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조금 약간 위에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형태.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화자 자체가 어려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피자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이 하나로 처리된 것도 있어요. 그렇죠? 아예 없는 것도 있네요. 예.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좀 멋있는 거를 한다 그러면 이런 걸 많이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쓰기가.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평이한 거, 어, 이런 스타일도 많이 쓰고요. 저는 이 스타일로 한번 해볼까요? 이쪽에서 설명드렸던 부분, 이 중심을 왼쪽으로 끌어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과 맥이 맞아서 이걸 택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대로, 자, 이렇게 왔죠. 근데 중심은 여기다 잡는 게 맞지만은 이쪽으로 살짝 비껴놨어요.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글씨가 이제 점이 들어가도 이 라인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근데 이 비문 같은 경우는 점이 이 선에 와 있죠. 굉장히 많이 틀을 좀 깼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딱 세워서 이걸 타고 들어가요.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 이쪽 공간을 다 이렇게 감쌀 수가 있어요. 자, 너무 길지 않게 하는 게 요령이고요. 자, 여기서는 이 형태가 조금 이렇게 연결해서 쓰게 되면 훨씬 더 세련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임으로 좀 길게 해서 이쪽 무게 중심을 이쪽에서 오는 거를 여기서 보완해서 받쳐주는 역할,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비율로 봤을 때 이 전체적인 여기까지 비율로 보니까 1대 2가 충분히 나오겠죠. 자, 풀초자도 사실 써놓고 나면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자, 이제 글씨를 쓰시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내가 썼는데도 금세 알아. 이제 잘 되는 거를. 근데 어떤 경우는 10번, 20번 써도 안 되는 게 있죠. 그런 거는 더 써야 된다. 더 많이 연구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각도가 벌어진 게 있죠. 이렇게 벌어진 게 있고, 예. 이거는 그래도 벌어졌지만은
안에 이 선이 좀 서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이건 더 벌어졌죠? 굉장히 느낌 차이가 나요. 자, 여기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장명용비에 나온 이 초자가 그래도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자, 그것도 이렇게 굵고 가늘고 굵고 가늘고가 있죠. 이렇게 하고, 자, 이거 나란히 맞춰서.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게 보통 그 수평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쓰다 보면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올라갔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입구보다 올라가고 입구보다 올라가고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걸칠 수 있다. 왜? 이유가 어딨냐면 보통 가로액이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여기를 수평을 해 놓으면 이거랑 여기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는 습관적으로 이쪽을 굉장히 좀 많이 빼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무게중심 잘 잡고 보통 우리가 열십자 쓸 때 가운데다 안 쓰잖아요. 보통 이렇게 해서 이 3분의 1 이렇게 했을 때 3분의 1쪽 오른쪽에서부터 이 지점에다 이렇게 쓰는 그 형태를 취했다 보시면 돼요. 자, 목자 네. 목자를 봤을 때 사실 이렇게 간단한 글자들이 막 섞여 나올 때는 이제 많이 좀 어려움을 겪죠. 자, 공통적으로 봤을 때 이 비율 아까 얘기했잖아요. 똑같아요. 자, 이런 건 파임을 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그 좀 시원한 이렇게 좀 그 약간 무게 중심을 이쪽으로 온 것 같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잘 맞았어요. 이런 스타일이 그 고종의 글씨를 보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빼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네, 이것도 느낌 차이가 많죠. 여기 이렇게 들리면 또 별로 안 좋아요. 이거는 많이 세련됐죠. 예, 이렇게 굉장히 아주 절묘합니다. 일반적인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죠. 예.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비문을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장명용비니까 이렇게 쓰면은 맥은 맞겠죠. 맥은 맞는데 여기서 저도 이제 위에 장명용비 스타일로 써봤으니까 밑에도 그걸 같이 쓸게요. 자, 가로액이 이렇게 왔죠. 장명용비는 이게 그 가로액이 굉장히 이렇게 쫙 뻗어 나가는 이런 느낌이에요. 쫙쫙 뻗어 나가는 휘고 이런 게 없이. 그랬을 때 중심을 어디다 잡냐? 이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끝에다가 수평을 딱 거보세요. 그러면은 비율을 잡을 때 위에 쑥 올라가게 한 상태에서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이 비율만 맞춰주시면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죠? 그랬을 때 이걸 좀 더 감싸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감싸면은 이 공간 처리까지 다 되는 거예요. 자, 파임은 삐침에 준해서 이 각도대로만 설정을 해주시면은 뭐 크게 뭐 문제 없이 무난하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것만 여기서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가운데 맞추는 거. 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내자 알아봤죠. 자, 제가 이제 그 꾸준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은 처음에 그냥 활자에 있는 지금 현재 쓰이는 활자로 이렇게 봤을 때는 글씨가 좀 물론 여기서도 제가 쓰면서 이쪽에서 보이는 테크닉을 좀 더 보여서 세련되게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굳이 구별을 해서 쓰는 이유는 우선은 반듯하게 쓰는 걸 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법을 자꾸 적용하는 그렇게 갖는 게 맞다. 그런 판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자를 보고서 내가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일단은 1차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활자를 보고서 내가 그러니까 자형 자체가 머릿속에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내자 알아봤고요.
이제 문장 한번 알아볼게요. 자, 화는 우리 이제 조금 전에도 하면서 얘기했지만은 형태가 아, 액체가 고체로 되거나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선 덕화라고 그랬어요. 덕화가 여기 피동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예, 미친다, 입혀진다, 입을 피자니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목까지 그런 영향을 받는다. 입혀지고 그러니까 덕화가 풀과 나무에도 입혀지고라고 책에는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책 가지고 책 좋은 거 많으니까 문장 공부는 따로 하시고요. 자, 제가 하는 시간은 이제 조용에 대한 거니까 얼마만큼 누가 더 조용을 멋있게 그리고 어, 기운 생동하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이제 서예가들의 과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다 알아봤습니다. 글씨 알아봤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광고 나오면 스킵하지 마시고 광고도 좀 많이 좀 봐주세요.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